여러분, 벤 버냉키 이러면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바로 직전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죠. 중앙은행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이 진짜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앞으로 1년에서 2년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게 저성장 고물가가 와서 사실상 국민의 삶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어떤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까, 또 우리가 이 말을 신뢰해야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여러분, 벤 버냉키 의장은요, 금융위기를 몸소 헤쳐냈던 그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헬리콥터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까지 달려있을 정도예요.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100짜리를 막 뿌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뿌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벤 버냉키 의장은 그 당시에 양적 완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낸 그런 중앙은행 의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1,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커지는 거예요. 벤 버냉키 의장의 어떤 역할, 금융위기 때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연준의 실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를 때 적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금리 올리는 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솔직히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전임 의장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전임 의장이 후임자를 말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기를 놓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힘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2월이 7.9%고요. 2022년 3월이 8.5%, 2022년 4월이 8.3%예요. 이게 5% 되기 이전이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벌써 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뭐 6월, 7월, 8월, 9월 이때쯤 벌써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긴축 발작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쉽게 말하면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물가의 어떤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맹비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파월은 2013년이면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죠. 그죠?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번졌을 텐데 당시에 제롬 파월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였습니다. 그때 긴축 발작을 경험을 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와서 유럽 전체에 어떤 긴축 발작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했다. 안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가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벤 버냉키 의장은요, 확실하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미 여러분 이미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덮친다.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덮치면 결국 말입니다. 그 당시에 폴 볼크가 기준금리를 6개월 사이에 거의 20%에 맞췄잖아요. 그죠? 1979년 9월에 12.16%였던 것을 그해 말에는요 19.85%까지 올렸습니다. 그해 말에는 6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1980년 12월에는 22%까지 올렸어요.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내렸다가 급격하게 올리고,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잡았거든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크고 제롬 파월이 너무 약삭 빠르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입니다. 아주 치룰 만큼 치르는 고통을 겪어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저는 벤 버냉키 의장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불안은요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요 저는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이야기가 맞다는 전제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통제할 수 없는 물가 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지금 그만큼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한 만큼 수출해서 그만큼 가격을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벤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1, 2년간 고통이 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경제적 고통은 옵니다. 이 경제적 고통이라는 게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자영업자들 쓰러지고 중소기업들 쓰러지고 심지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쓰러지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금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도 통합니다.
워렌 버핏은 뭐 위험할 때, 위기일 때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적 고통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또 최근에는요, 이게 연착륙을 뭐 가리키는 지표도 조금씩 나오니까 이게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소매 판매가 4월 소매 판매가 0.9% 정도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크고요. 공장 생산도 1.1%인데 늘어났는데, 예, 이게 시장의 전망치 0.5%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뭘까 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경제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추적 관리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